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저의 2022년 꿈이자 목표였던 필라테스 강사라는 꿈,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준 것은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운동과 공부 모든 것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캔맥주 4캔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약간 취한 상태로 매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서 아이들 소리에 겨우겨우 깨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계속 그냥 생각만 하던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남편의 큰 우산 속에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플랜2C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킹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전업주부라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다이어리를 샀으니 저의 모든 일상을 적으려고 했고 다이어리를 펴고 중간중간 체크해가며 오늘 하루 세운 계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못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던 내가 아닌 더 멋진 모습의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22년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자 또 무엇보다 아들 둘을 제가 스스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 5시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5시에 일어나서 제가 늘 지켰던 루틴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이어리를 쓰고요. 감사일기를 쓰고 또 목표를 하루에 10번씩 아침마다 쓰고요. 독서 30분, 명상 3분, 그리고 새벽에 필라테스 가는 것을 했었어요.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기 등원시키고 나서 10시부터 운동을 하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는 지도자 과정의 공부만 매진했어요. 1분 1초를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작게 쪼개서 시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시간도 확실히 줄게 되더라고요. PDS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 형식으로 썼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때 동생의 제안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10개월 만에 체중 18kg을 감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의 기쁨은 마치 지하 100층에서 올라와 바람 냄새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을 밟고 선 느낌과 같았습니다. 정말 저만이 아는 놀라운 기적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리만 썼을 뿐인데 그 다음엔 어떤 마법이 또 부려질지 기대가 되어 기록하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플랜2C 이렇게 3박자를 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듀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내도록 집과 센터만 오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아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치는 날도 있었는데요. 다이어리는 저한테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저의 일상, 저의 목표를 가이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나만의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멋진 모습, 긍정적인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온라인, 요리 등 하나씩 적어가면서 행복하고 설레는 느낌의 형광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다 보니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숨겨진 재능, 싫고 좋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소중한 제 아이들을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핑계 삼아 대고 싶지는 정말 않았어요. 그게 정말 죽도록 싫더라고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계획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그렇게 쓰면서 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계속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다이어리 같은 걸 잘 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이어리 온갖 걸 막 사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도 단 한 번도 한 달, 두 달 이상 꾸준히 특히 12월까지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쓸 때도 많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꾸준한 기록이 어려웠던 날도 많았습니다. 순간 저 자신을 비하하려는 마음이 들 때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매일 안 써봤잖아. 그러니 매일 쓰는 게 힘들 수 있어. 괜찮아. 다시 또 오늘부터 쓰면 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었고 지금까지 2022년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잘 이뤄냈으니까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더 멋진 프로 필라테스 강사로 또 아들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무조건 시작하시고 무조건 적으십시오. 그리고 진정 나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또 이렇게 답을 내렸거든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갖자. 그게 딱 한두 시간만이라도 정 안 되면 딱 30분만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건데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이 사실 달라요. 하지만 세상에 공평한 게 있다면 말씀드렸지만 시간입니다. 제가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정말 원치 않지만 많은 죽음을 마주할 때가 많았어요. 물고 태어난 수저색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게 오는 선물처럼 오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엄마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올빼미형 인간이었어요.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 4시쯤 늘 잤어요. 제가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사람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제 시간이 오롯이 아이를 위해서만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너무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축복인 아이지만 그때부터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 인생은, 김현지란 인생은 34살까지로 끝이구나. 이제 35부터는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가 점점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면서 내 자신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사라질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은 걸 못 넣겠으니까 아기를 재우고서 막 하려던 걸 해요. 그게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글을 쓰고 영상 만드는 것일 뿐인데 그게 아이를 재우고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잠자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쯤 돼요.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 어제 늦게까지 수고했으니까 내가 좀 더 늦잠 자줄게 이러진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매일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도 채 안 되는 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8개월을 살았어요. 어느 날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순간이 딱 왔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육아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게 바로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때 같이 편히 자고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딱 2시간만 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보자. 어차피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제 할 일을 할 때도 기껏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애기 재우고 저 씻고 치우고 젖병 소독하고 이러고 나면 사실 오래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밤에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안 나요.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다가 새벽 3시, 4시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욕심에 계속 늘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 새벽에 하니까 어쨌든 간 아이가 끝을 내주거든요. 물론 새벽에 아이가 저랑 같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날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자 했는데 습관이 되기까지는 한 100일 정도 걸렸어요. 그전에는 또다시 늦잠 자고 또다시 또 늦게 자고 이런 날들을 반복하다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그 느낌이. 그래서 처음엔 진짜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정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데는 정말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과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끝내고 나니까 하루 시작이 너무나 홀가분하고 상쾌하고 그냥 부담이 없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서 또 아이를 재우고서 뭘 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회식이 잡힐 수도 있고 아이가 안 잘 수도 있어요. 또 집에 와서 사실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미 많이 지친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또 오늘의 나의 목표는 내일로 미루게 되고 이렇게 자기계발, 내 개인적인 목표는 또 미루면 또 죄책감으로 이게 이어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는데 새벽 시간은 어쨌든 이 퇴근보다는 내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크고 또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더 긴급한 일보다는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고 나니까 이런저런 변수가 생길 거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고 또 일을 미루지 않아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하루하루가 진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새벽 기상을 통해서 이룬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2개가 책을 출간하고 북토크를 여는 거였는데 올해 이렇게 책도 내고요. 북토크도 3번이나 열었어요. 또 강연도 정말 많아지고 VOD까지 만들었고 복직 1년 기념으로 제가 딱 바디 프로필도 찍었습니다. 몸값을 높여서 스카웃도 됐고요. 사실 엄마가 되면서 여성 커리어는 이제 다른 커리어는 쌓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실 예전에는 또 일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일기를 신랑에 대한 이제 감사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권 1년을 써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언제 며칠까지? 그래도 한 달은 했어요. 한 달은 했는데 이게 막 싸우니까 감사하고 뭐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오늘 밤에 내일을 계획하고 또 다시 내일을 마무리할 때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획을 하면서 그때 느낀 거나 내가 못한 거나 뭔가 아쉬웠던 걸 이렇게 적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항상 누구만 챙기고 애기만 돌보고 뭐만 신경 쓰다가 그냥 그 시간만큼은 내가 오늘 내 기분을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만약에 너무, 그러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말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그냥 두세 줄도 좋으니까 딱 그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사람들이 일기라 그러면 이만큼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표치를 낮추시면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하고 나서 또 이런 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알고 나면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막 뭐 떼돈을 벌어다 준다거나 아주 거창한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좀 말씀드리기 쑥스럽기도 한데, 다만 제게 이런 루틴이 생기니까 오늘은 정말 힘들고 설령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되게 무기력하게 보냈더라도 하루하루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되고 있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시간 관리의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들 시간이 없다고 불평불만들 많이 터뜨리시는데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솔직하게 하루 1시간 정도도 나를 위해 쓸 수 없을까? 만약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요. 디지털 웰빙이나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쓴 휴대전화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정말 휴대폰을 쓸데없이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앱 타이머를 되게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주 쓰는 앱들에 늘 타이머를 걸어두는데 네이버 앱은 30분, 카카오톡도 30분, 인스타그램 10분, 유튜브 같은 거는 강의를 좀 듣기 때문에 2시간 정도를 해둬요. 카카오톡 30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늘 제겐 큰 믿음이 하나 있어요. 급하면 다 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타이머가 끝나면 앱이 비활성화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 메신저나 전화 외에는 모든 알람을 꺼둡니다. 별거 아닌 광고성 알림도 너무 많이 오잖아요. 이런 알림이 오면은 업무 도중에 그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되지만 다시 최상의 상태로 집중을 하는데 평균 26분이 걸린다고 해요. SNS도 좀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워낙 SNS를 통한 브랜딩 시대니까 여기를 SNS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를 충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열광케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갉아먹는 데 내 소중한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SNS만큼은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오는 게 제 5년 동안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새벽 3시 기상을 지금 1200일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런 곳을 꿈을 꿨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독서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런 곳을 계속 자기계발 이런 영상을 새벽에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스쳐가면서 이런 곳에 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고요. 책을 10권 냈고 엄남미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왔는데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씩 글을 쓰고 새벽에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새벽 2시 22분에 일어나서 자기계발 다 하고 보람의 공원에 와서 사이클 타고 달리기 마라톤 다 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엄마가 이제 67세밖에 안 되셨는데 엄마한테 저희 집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엄마가 다른 아파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서를 안 하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치셔가지고 일만 하셔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독서가 치매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노년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글자도 모르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고,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화만 내고 집어 던지고 술 먹고 거의 엄마는 막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런 저의 과거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강한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님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도 나오고, 그래서 항공사에 가서 이렇게 비행 그런 것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낳고 좀 우울증도 오고,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3년 했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제가 자기 개발을 해서 그나마 그런 상황을 되게 잘 이제 겪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모두가 다 진실인가? 이 생각이 없다면 난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바이런 케이티나 이렇게 자기개발에서 하는 그 미국의 자기개발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치유 작업을 책을 보면서 저 혼자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삶이 약간 우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서점에 우연히 갔는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2페이지를 펴봤더니 이거다. 모든 책에서 강조하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학원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를 6가지를 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나는 책을 봤는데 그거를 꾸준히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매일 3번까지 해보자 해서 나 이외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걸 평생 할 수 있겠다 해서 한국 미라클 모닝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400명이 같이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무슨 도전을 할 것인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새해 계획들 세우신 거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죠? 저는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내 정말 이 젊은 신체의 이 몸을 그냥 운동으로 한번 정말 빡세게 도전해가지고 해보자. 자기개발에서는 운동하고 해보려는데 이거를 증거로 남기자 해서 이렇게 찍어봤고, 이렇게 프로필을 찍어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전시회를 해봐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10년 후에 매년 1년씩 나의 변화되는 몸을 한번 전시회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 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자기 개발로 이렇게 번역서는 내긴 했는데 저서를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를 해보자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책이 5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3년 내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너무 제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다가 마구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삶이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삶이 마라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마라톤 풀코스를 작년에 6번 뛰었어요. 그렇게 뛰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30km 이상 뛰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제 몸의 근육이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피로가 오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이 와요. 근데 그때를 뛰어넘으면 끝나는 데까지 이제 피니시 라인까지 오죠. 근데 삶이 마라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피니시 라인 나오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피니시 라인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삶의 끊임없는 이런 고통의 연속 속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마라톤을 뛰는데
스트레스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맨날 새벽에 아침에 뛰어요. 근데 삶이 마라톤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나이키 매장을 갔는데 운동화를 샀는데 그냥 just do it인데 there is no finish lin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finish line은 없다. 너의 삶에 finish line이 어디 있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승점은 어딜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삶은 마라톤이 아니라 철인 경기다. 그래서 최근에 도전한 건 철인 경기예요. 프로필을 찍다 보니까 철인들이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보니까. 마라톤을 막 뛰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운 날에 저렇게 수트를 입고 한강을 막 뛰어들어가면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통영에 이제 철인 경기가 있는데 사이클 40km를 타고요. 수영을 1.5km를 건너갔다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분 만에 가야 되고 마라톤을 10km를 뛰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체력이 요구되는 이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할머니도 하고 막 50세 아줌마도 하고 이런데 젊은 내가 왜 못하겠나 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보니까 철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체력이 정말 강철이어야만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만약에 내가 철인을 하지 않은 걸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매일매일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을 연습을 하면서 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런 행복감을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만약에 결과가 완주면 괜찮겠지만 피니시 라인에 안 가면 어때요? 왜냐하면 또 나올 건데 피니시 라인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긴 레이스, 여기 한강에 있는 여기 이 길이가 2km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의 수영 다니시는 분 계세요? 수영 다니시죠? 레인 왔다 갔다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숨 안 참고 몇 바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이거를요 60바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거를 하고 나서 바로 사이클 타고 40km를 갔다가 다시 내려서 마라톤을 뛰고 들어와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극한의 레이스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그냥 1%의 체력만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경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철인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막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또 다른 수영장 가서 70살 할머니가 너무너무 즐기시면서 그런 거 나도 해, 괜찮아, 그냥 해봐 이러면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수영을 계속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피니시 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노를 젓고 팔을 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지점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고 나면 정말로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이 날은 아침에 이렇게 갔다 오면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함으로써 내 자신의 자신감이 좀 생기고 어디를 가든 고통이 있는 일이건 어떤 것이건 다 이렇게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삶을 미뤄요. 근데 이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것들을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후회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지금 당장 해버리면 행동해버리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독서 모임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그 자신이 한 것들, 뭐 독서한 것들, 그다음 운동한 것들, 그다음 학원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여러분 도전 성공하셔가지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 관리는 그날 아침 1시간 단위로 쪼개진 그 일정표에 그날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펜으로 적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펜으로 쓰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규칙적으로 지켜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할 시기에는 저는 먼저 나가서 거의 1000보를 걸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걷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글을 쓰는 루틴을 계속 했었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한테는 그게 통했거든요. 저는 모닝 루틴이 있죠.
저는 아침을 먹기 전에 3가지를 꼭 하려고 노력해요. 첫 번째로 간단한 글쓰기. 그거는 이제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저만의 이렇게 자기 암시 문장, 그걸 반복해서 적어보고, 그건 한 4-5개 문장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3가지의 감사한 일들, 그리고 오늘의 일정표를 펜으로 적으면서 만들기,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잠시 적는 것. 그건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 앱을 통해서 Headspace, Waking Up 아니면 Calm이라는 그런 명상 앱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리고 운동하기. 3번째. 그것은 뭐 집에서 기구나 웨이트로 하는 홈트나 요가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의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40분 이상 지속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제 모닝 루틴이에요. 아침에 하루에 3가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만 이렇게 수첩에 적거든요. 사실 해야 할 일이 3가지보다 많아요. 한 10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는 것은 3가지만 적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옆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체크마크 하면서 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 살면서 정말 앱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핸드폰 달력으로 일정을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매일매일의 시간 관리는 그날 아침 1시간 단위로 쪼개진 그 일정표에 그날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펜으로 적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펜으로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결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켜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일정을 적을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은 언제 연습을 할 것인가. 이미 주어진 일정한 연습 시간도 있고 언제 또 2시간 정도 연습을 더 할 수 있을까를 확보를 먼저 한 뒤에,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나머지 덜 중요한 일들, 나머지 일정을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관리할 때 휴식 시간이나 운동이나 명상이나 저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휴식 시간도 아주 충분히 같이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하는 거는 그 월요일마다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제 1인 기업의 CEO로서 대표로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이 주에 있어서 해야 하는 건 이렇구나. 그리고 저번 주에서는 이게 좀 안 지켜졌구나.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브리핑을 혼자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활 습관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주의 날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최상의 컨디션이었을지를 꾸준히 연구하고 실제로 실험도 하고 저 몸에게 또 나름대로 영양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저만의 솔루션을 만들고 지금도 아주 계속 실험 중인데요. 연주날에 최상의 컨디션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나머지 일상도 그렇게 유지하는 게 저에게는 참 중요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연주날, 그게 카네기홀을 연주하는 날이나 아니면 연습을 하는 일상의 매일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저에게 잘 대해주려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한 시간의 공복? 그건 꼭 유지하는 것인데요. 엄격하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정의하진 않는데 확실히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머리와 몸과 마음을 모든 걸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복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제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 전에 정말 막 먹는 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는 게 처생활 상지선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도 좀 즐기지 않는 편이고 평소에도 잘 먹진 않아요. 그래서 제철 과일, 야채,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렇게 정신이 딱 맑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8대2 아니면 9대1의 비율을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제 자신에게. 8의 비율을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다면 2는 조금 덜 건강해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또 입맛도 바뀌고 건강한 것이 또 제일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도 바뀌고 또 쉽게 그게 그냥 유지가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먹어야 돼 해서 막 저를 막 혹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 느낌만큼 중독성이 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말 많이 벗어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몸을 우리가 움직여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컨디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운동,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서핑, 수영,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일단 머릿속에 생각이 제일 많을 때는 그리고 또 제 안에 이미 내재된 그 지혜를 이렇게 꺼내고 싶을 때는 일단 걸어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음악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집필할 시기에는 저는 먼저 나가서 거의 1000보를 걸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걷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글을 쓰는 루틴을 계속 했었거든요. 책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정말 창조적인 일인데 그 컴퓨터 안에서 앞에서 앉아있으면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생각들을 이렇게 걷는 행위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이 생각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움직여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제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의 잠재적인 생각들과도 쉽게 연결하게 하는 정말 희한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걷기의 힘인 것 같아요. 뭐를 좋아하는지 찾는 게 사실상 한평생 걸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잘 쉬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 보면 스케줄이 미친 스케줄이 있어도 틈틈이 자기 좋아하는 걸 끼워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친 스케줄이면 쉬어야 되거든요. 다른 새로운 긍정 에너지와 이 엔돌핀을 돌리는 게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위인들 있잖아요. 베토벤, 아인슈타인, 항상 되게 흔히 보던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아침 루틴이 있다. 사람이 어떠한 하나에 집착해서 계속 꾸준히 하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데 하기 힘들거든요. 무언가 한 가지를 집착해서 꾸준히 한다는 거를 이 아침 시간 2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보는 머리가 빠지고 그냥 민머리 되고 근육이 그냥 싹 빠진다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8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빼고 거의 다 죽었어요. 술고기를 끊고 거의 채식주의로 하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죠.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으니까 병원을 가서 체크해보자. 정상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아픔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남들과 똑같이 그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게 없었을 겁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있고 싶은 곳이 피렌체였어요. 적당한 그 도시의 문화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와인, 적당한 시골, 적당한 그런 도시 느낌이어서 그냥 무조건 피렌체로 갔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았던 점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다 그 별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크든 작든 화려하지 않더라도 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휴식. 별장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되게 부자들이 갖는 세컨하우스인데 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서 잠깐 벗어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한 휴식을 갖는?
그래서 아, 휴식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즐길 줄 아는구나. 새로운 에너지를 내 몸에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갔죠. 캠핑 가면 더 힘들어요. 더 쉴 수가 없어, 몸은. 하지만 정신이 너무 맑아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고요해지니까 몸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휴식을 하기 위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찾는 게 사실상 한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찾아도 저는 반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찾으면 그거에 대한 기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잘 쉬는 것 같아요. 그래야 쉬었다는 게 이제 그냥 잘 잤다가 아니니까,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인 거잖아요. 몰랐는데 서핑을 탈 때 너무 좋으면 그 서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면 그게 휴식인 거예요. 연예인분들 보면 미친 스케줄이 있어도 틈틈이 자기 좋아하는 걸 끼워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친 스케줄이면 쉬어야 되거든요. 다른 새로운 긍정 에너지와 이 엔돌핀을 돌리는 게 그 다음 스케줄 칠 때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함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큰 행복보다 작은 행복 여러 번이 더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뭐든지 꾸준히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 미라클 모닝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 그거를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운동은 그때도 말한 것지만 그냥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 아침에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 학습, 공부, 내 전공에 대한 공부. 이거를 전 아침에 넣어요. 그러면 하게 되죠. 어차피 운동하려고 했다면 그 50분의 에너지를 쓸 거면, 네, 그걸 운동에 쓰지 마요. 왜냐면 운동은 필수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해요. 어떻게든 살 안 찌려고. 예를 들어 소화시키려고 뭐든 해.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녁에, 오후에도. 절대 시간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이제 아침에 넣어버리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고, 하고 나서는 성취감이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하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어를 해요. 네, 7시 반. 7시 클래스가 있어요. 꾸준히 매일 1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봐야 돼, 유튜브 봐야 돼, 자기 전에 책 본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기 전에 책은 저한테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졸리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더 에너지가 많아서 인생에 꼭 필요한 거를 아침으로 넣어야겠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이거 최근에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마냥 좋아서 일어나서 그냥 카페 가서 그냥 멍 때릴 때가 많아요. 그냥 그 고요함과 고즈넉함을 즐기는 거에 의미를 뒀는데, 계속 몇 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좋았고, 그냥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계속 하는 건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뭐지? 이걸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다 자르고 바로 파고다 등록하고 인테리어 그거 선생님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위인들 있잖아요. 베토벤, 아인슈타인, 항상 되게 흔히 보던 그 성공한 사람들은, 혹은 성공한 기업인들은 항상 아침 루틴이 있다. 누구는 항상
카모마일 차를 맨날 마시고 누구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그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어떠한 하나에 집착해서 계속 꾸준히 하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데 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쉬운 것도 내가 뭐 하나를 계속 해야지 쉬운 것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맨날 마셔야지 그거 못해요 또 생각 안 하면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 무언가 한 가지를 집착해서 꾸준히 한다는 거를 정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생각을 한 뒤로부터는 이 아침 시간 2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녁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뭐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은 이 아침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가장 큰 계기가 딸아이의 눈물이었고요. 제가 노후 준비를 못한 게 가장 큰 계기였어요. 제가 찜질방 매접 이모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직업이 미술학원 원장이었습니다. 25년간 미술학원 원장을 하다가 너무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미술만 하다가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가장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찜질방 매접 이모를 했는데 그 찜질방 안에서 저는 저희 학부형이나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고 저희 딸아이의 그 눈물, 아나운서를 꿈꿨던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심장이 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은 방송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면접을 거의 최종 직전까지 간 면접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이런 말을 들어서 아이가 이제 인신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날 그날 오더니 펑펑 울면서 저에게 이제 그만하겠다고, 아나운서 포기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부모의 무능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요, 저는 이제 피눈물을 흘렸고요. 그날부터 저는 부자를 꿈꿨습니다. 제가 부모의 직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노력을 해서 부자를 꿈꾸면 좀 될 수 있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하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검색에 부자라는 검색만 했어요. 네, 돈, 성공, 부자. 그런 검색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제가 행동하고 멘토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부자를 꿈꾸게 된 거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매일 봤어요.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절실함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실행하게 되고 의도적 실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실행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로 크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블로그를 먼저 써봐라. 네, 저는 이제 블로그를 먼저 써서 이렇게 성공을 조금 한 케이스인데요. 블로그는 나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블로그를 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책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재테크의 일부예요. 꼭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만은 재테크는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월세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재테크를 처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는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먼저 해서
그 블로그로 인해서 나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내가 항상 매일 글을 쓰고 하면서 이제 나의 이야기도 쓰고요. 내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조금 정보를 좀 주면서 이렇게 이웃과 소통하다 보면은 내가 그 정보로 인해서 콘텐츠를 또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이게 재테크로 파이프라인으로 조금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할 때 부자를 꿈꾸면서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줄일 때 식비 절약으로 먼저 했어요. 이제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루에 10,000원만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 매일 올렸어요. 내가 7만 원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7만 원으로 어떤 밥상을 차려 먹는지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고 인증을 하면서 블로그에 이제 매일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블로그를 보면서 이웃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7만 원으로 사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질문과 답을 주면서 제가 한 7개월 정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바로 일주일 7만 원 살기에 콘텐츠를 열은 거죠. 그럼 함께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콘텐츠를 열어서 지금은 18기 1년 6개월 정도 됐죠. 네, 그렇게 지금 한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를 할지 모르겠다 하면 나의 이야기를 쓰셔도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블로그는 너무 길게 쓰고 뭐 이런 걸 처음부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글을 많이 보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매일 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자가 빠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분은 어떻게 쓰는가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그분처럼 비슷하게 쓰려고도 조금 한번 해봤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웃들이 와서 조금 칭찬을 해주면 제가 더 기분이 이제 좋아지니까 글을 조금 더 열심히 네, 쓰게 되고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안 쓰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조금 그런 느낌이 난 듯이 난 매일매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방법은요. 일단 독서를 조금 많이 했고요. 큰 돈을 벌려고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좀 많이 했고 종이에 쓰는 기록하는 습관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일단 부자들의 습관이라는 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새벽 기상 독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부자의 습관을 조금 장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간 관리를 해요. 네, 시간 관리를 하고 플래너에다가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치 플래너를 펴놓고요. 제가 뭘부터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일 먼저 하고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되게 중요한데 얘가 지금 당장 안 해도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쓰면서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라고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제 예전 기록을 보면요. 서여사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어났었고요. 지출을 다 줄이는 그럴 때라서 저는 걸어 다녔어요. 차비조차 아끼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차비조차 아껴서 1시간 반 거리를 무조건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만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다른 지출도 모든 이제 저희 가정 경제의 지출을 다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3년 전, 2년 전, 네,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부자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감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3년만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자 여행을 하고 있다. 부자 여행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된다. 종착역이 있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목적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독서도 하고 있고요. 경제 공부하고 있고요. 또 식비 절약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안에 부자 여행의 풀 패키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지금 도전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네, 50대에도요, 얼마든지 도전을 한다면요, 못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이 사실 달라요. 하지만 세상에 공평한 게 있다면 시간입니다. 물고 태어난 수저색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게 오는 선물처럼 오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엄마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올빼미형 인간이었어요.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 4시쯤 늘 잤어요. 제가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사람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제 시간이 오롯이 아이를 위해서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김현지란 인생은 34살까지로 끝이구나. 이제 35부터는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신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사라질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육아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게 바로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딱 2시간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보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똑같아요. 자는 거는 8시 반에서 9시. 일어나는 거는 3시 반에서 4시. 항상 아침에는 이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어쨌든 이런 지적인 일을 인텐시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한 6시 반 정도. 글 쓰다 지치면 이제 헬스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나 열심히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저는 새벽에만 열심히 일해. 매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성과가 날까? 일단 시간의 품질이 좋아요. 머리가 맑고 아무런 방해가 없거든요.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시간에 굉장히 집중적인 일을 매일, 일요일 토요일 없이 휴일 없이 매일 5시간씩 일하면 성과가 나요. 제가 찜질방 매점 이모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직업이 미술학원 원장이었습니다. 25년간 미술학원 원장을 하다가 너무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어요. 미술만 하다가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가장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찜질방 매점 이모를 했는데 그 찜질방 안에서 저는 저희 학부형이나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고 저희 딸아이의 그 눈물, 아나운서를 꿈꿨던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심장이 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거든요. 거의 최종 직전까지 간 면접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이런 말을 들어서 아이가 이제 인신공격을 당하는 거죠. 펑펑 울면서 저에게 이제 그만하겠다고, 아나운서 포기하겠다고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요. 저는 이제 피눈물을 흘렸고요. 부모의 무능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부자를 꿈꿨습니다. 부자들은 새벽 기상, 독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어났었고요. 지출을 다 줄이는 그럴 때라서 저는 걸어 다녔어요. 차비조차 아껴서 1시간, 1시간 반 거리를 무조건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만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다른 지출도 모든 이제 저희 가정 경제의 지출을 다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루에 10,000원만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 매일 올렸어요. 내가 7만 원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매일 봤어요.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습관이 되기까지는 한 100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그 느낌이. 내 몸과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끝내고 나니까 하루 시작이 너무나 홀가분하고 상쾌하고 그냥 부담이 없습니다. 또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더 긴급한 일보다는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고 나니까 이런저런 변수가 생길 거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고 또 일을 미루지 않아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하루하루가 진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독서를 조금 많이 했고요. 종이에 쓰는, 기록하는 습관을 좀 많이 가졌어요. 일주일치 플래너를 펴놓고요.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경제 공부하고 있고요. 식비 절약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절실함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실행하게 되고 부자의 습관을 조금 장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새벽 기상을 통해서 이룬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2개가 책을 출간하고 북토크를 여는 거였는데 올해 이렇게 책도 내고요. 북토크도 3번이나 열었어요. 복직 1년 기념으로 제가 딱 바디 프로필도 찍었습니다. 몸값을 높여서 스카웃도 됐고요. 그전에는 내가 항상 누구만 챙기고 애기만 돌보고 뭐만 신경 쓰다가 그냥 그 시간만큼은 내가 오늘 내 기분을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남을 위해서 말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같은 책 보면 핵심이 사실은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 핵심이 목표 설정이고 2번째가 소중한 거 먼저 하기야. 큰 돈을 먼저 쳐내고 나면은 작은 돈은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라든지 나한테 시간이 2시간씩 더 생기면 난 뭘 하지? 난 이번 달의 목표가 뭐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막 떼돈을 벌어다 준다거나 아주 거창한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제게 이런 루틴이 생기니까 오늘은 정말 힘들고 설령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되게 무기력하게 보냈더라도 하루하루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되고 있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0대에도요, 얼마든지 도전을 한다면요, 못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단절과 집중이에요. 단절해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꽉 차 있어.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어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또 담배 같은 거라든지 저녁에 야식 먹는 거라든지 시잘데기 없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버리라고 일단. 그때 이제 빈 스케줄에 하나씩 채워야 돼요.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